2차전지 관련 대표적인 대기업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으로 진입했다 말이 많은데, 각자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하락이라는 이유로 공매도와 기사들로 상승을 막고 있던 증권가들에서 연말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내고 있는 걸 보면 25년 말 둘 다 수익 대비 시총이 한 자릿수 대배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공부해보시다가 시기에 맞게 상황이 반전될 때 잘 투자해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 금리 발표와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등 중요한 지표들 언급이 많으니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지수 미국 증시는 46으로 하락, 코인은 71로 하락. 애플만 7% 상승, 사상 최고가. 애플이 하루 만에 처음 주가 $200를 돌파하며 시총 2위를 탈환하였습니다. 전날 애플 주가는 자체 AI 서비스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빠졌지만, 하루 뒤인 이날 월가에서 애플의 AI 기능이 최신형 아이폰 교체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며 7% 넘게 치솟은 것입니다. 애플 AI 정보 처리 데이터 센터를 자체 칩으로 해결한다는 영업 마진율 호재 전망 부분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애플 15보다 아래 기종을 소유 중이어서 기기 교체 주기를 앞당겨 매출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인데, 모건 스탠리는 수년간 이어질 애플 제품 교체 정점 시기가 온 것이 확실하다며 목표 주가를 216에서 $270로 제시하였습니다. 2. 일라이릴리 치매도 점령 시작.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마비 FDA의 만장일치 승인 권고를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도나네마비 이르면 7월이나 8월 중 품목허가 승인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FDA의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두엘름, 레켄비에 이어 세계 세 번째인 아밀로이드 베타 표적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는 원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단백질이지만 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덩어리를 이루면 오히려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어서, 도나네맙은 이런 덩어리 응집을 억제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는 약 기능으로 개발된 것이라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가 확인된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대상이며, 임상 3상 중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35%가량 늦추고 경미한 장애만 있을 경우엔 60%까지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7%에서 뇌부종과 미세출혈 등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도 있었어서 말이 많기도 한 상황입니다. 아직 판매하기 전이라 기존 약물인 레켄비와 비교해 효과 및 안전성의 우위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도나네맙은 레켄비 2주 간격 투여에 비해 4주 간격 투여로 편의성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레켄비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에서 좀 더 편리한 피하 주사형 신약으로 재승인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라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초기에 쌓이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레켄비와 도나네맙과 달리 아두엘름은 이보다 한 단계 뒤에 작용하는 것과 4주에 한 번 투여 가격이 약 595만원으로 연 7,700만원이나 들어 상업적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는데, 연간 약값 약 3,650만원가량 되는 레켄비 기준 도나네맙도 비슷한 가격대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하였습니다. 3. 세계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2.6%로 상향.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1월에 발표한 사전 전망치에서 0.2% 올린 세계경제 성장률 2.6%를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였지만, 내년에는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정부 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미국 성장률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하였는데, 세계 경제는 2025년과 2026년에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역별로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 유럽과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작년에 비해 0.2% 낮아진 4% 성장을, 중국은 올해 4.8% 성장해서 내년 4.1% 성장을 제시하며, 중국의 올해는 소비가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의 전망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훨씬 더 걱정스러워진다고 전하며, 지난해 정체됐던 세계 교역량은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하였습니다. 4. 첫 헬기 택시, 잠실에서 인천까지 20분. 한국 최초 도시망공교통 서비스 플랫폼 보네어 서비스를 공개한 모비에이션이 언론 대상 시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잠실 헬기장에서 인천공항 헬기장까지 20분 내외로 오갈 수 있는 VON 루틴 셔틀 서비스를 선보이는 자리였는데, 해당 헬리콥터는 현대차 그룹에서 자가용으로 활용했던 미국 시코르스키사 기종으로 최대 12명 수용이 가능하며, 모비에이션은 앞으로 3명까지 탑승할 수 있는 수행헬기 준비도 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1인당 요금은 편도 44만원으로 11일부터 예약을 받고 약 2주 뒤부터 실제 탑승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헬기를 대여하기 위해선 1시간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하기에 44만원이 비싸지만은 않다고 설명하며, 그 대신 개인이 헬기를 운영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보네어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며, 모비에이션 보네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쉽게 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소음을 차단하는 헤드폰을 벗어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소음이 적고 흔들림이 적어 안정감이 높았다면서, UAM이 상용화될 경우 요금은 10만원대까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전하였습니다. 5.
LG엔솔 특허를 받는 회사가 되나?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특허는 약 100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LG엔솔의 특허 지뢰를 밟지 않고선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배터리 생산의 중요 기술 5.8만 건의 특허가 LG엔솔에 소속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도 퀄컴의 특허료를 연간 수천억 원씩 지불하는 것과 같이 LG엔솔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LG엔솔이 이 같은 대규모 특허 포트폴리오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 온 건 산업 활성화와 시장 확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임과 동시에 중국 내에서 소송은 항상 말도 안 되게 묵살되어 왔기 때문인데 현재는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공멸을 막기 위함과 중국이 세계로 나오며 정상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 특허권 침해 소송 등 시장 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대표적인 대기업 가운데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으로 진입했다 말이 많은데 각자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하락이라는 이유로 공매도와 기사들로 상승을 막고 있던 증권가들에서 연말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내고 있는 걸 보면 25년 말 둘 다 수익 대비 시총이 한 자릿수 대배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공부해보시다가 시기에 맞게 상황이 반전될 때 잘 투자해보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 10년물 국채가 잘 팔리고 저가 종목은 외국 매수세가 들어오는 등 좋은 물가 발표 흐름을 전망하는 행동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늘 밤 미국 금리 발표와 CPI 소비자물 가지수 발표 등 중요한 지표들 언급이 많으니 달러로 몰리며 관망하고 있는 자금들처럼 잘 대비하시다 좋은 투자가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변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시총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